뉴욕주 항소법원이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1심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미시간주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권익 옹호단체 연합이 집회를 열고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공평한 예산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이달 안으로 김성수 씨 사건 해결을 위한 백악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가을부터 항공기로 미국에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한인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은 미리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던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방이 일단 법원 판결에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1심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오늘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맨해튼 지법 마가렛 챈 판사의 김민서 씨 승소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긴급 보류 신청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민승기 씨 측이 제기한 1심 판결 효력 정지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일과 7일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했고 당초 1,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던 최종 결정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또 너무 좀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내려져서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패널들이 이번 이 사태가 우리 한인사회에 장기화돼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분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조성환 수석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하고 하지만 민승기 회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항소는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가 협의해 인수인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 주 초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식적으로 34대 뉴욕 한인회장이 된 김민선 회장은 다시 한번 한인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작은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여 동안 공방을 벌이던 뉴욕 한인회 사태가 드디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갈라졌던 동포 사회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끄는 책임이 김민선 회장에게 주어졌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미시간주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에게 20%가량 뒤졌지만 개표 결과 1.7%포인트 차이로 클린턴 후보를 앞섰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8일 미시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1.5%포인트 차이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거 전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평균 20%포인트 이상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이변이라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승리로 대선 후보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샌더스가 그동안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만 지지받는 약소 후보라는 이미지를 벗고 전국구 후보로 각인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출구 조사를 통해 샌더스가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경선보다 2배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미시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강하게 각인돼 있어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는 클린턴보다 샌더스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15일 경선은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5개 주에서 치러지고 이번 대선 경선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항마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후보의 대선 캠프에는 닐 부시 부부도 합세했고
칼리피오리나 전 흼렛패커드 최고 경영자 역시 크루즈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 4곳에서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 맞상대할 후보라는 위치를 유지한 테드 크루즈의 대선 캠프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는 이날 경선에서 아이다호에서 승리하고 미시간, 미시시피, 하와이에서는 트럼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때 공화당 주류의 대표 선수였지만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동생인 닐 부시 부부가 이날 크루즈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닐 부시 부부는 크루즈 캠프 재무팀에 들어갔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한 뒤 부시 집안 인사가 특정 후보 진영에 뛰어든 것은 닐 부시가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 닉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캠프 인사 등 13명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한때 경선 주자였던 칼리피오리나 전 흼렛패커드 최고 경영자 역시 크루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권익 옹호단체 연합이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공평한 예산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예산 가운데 아시안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전체 예산의 3.2%에 불과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권익 옹호단체 연합인 15% and Growing이 9일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연합은 이번 회계연도에서 시 전역의 77개 아태계 커뮤니티 단체를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 중 고작 3.2%밖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의 아태계는 인구의 14.5%나 차지하는데 이들의 교육과 복지, 저임금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봄신의 가정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넉넉히 확보돼야 여성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피터 구, 폴 벨론 뉴욕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도 참석해 예산 증대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2014년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에서 의문의 폭행 피해를 입은 김성수 씨 사건 해결을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또 이달 안으로는 백악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9일 퀸즈 플러싱 JHS 189중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수 씨 사건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악관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안에 백악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웹사이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특히 김성수 씨 사건과 더불어 근무 중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사살해 최대 15년형을 구형받은 중국계 피터리안 경관의 사건을 위해 중국 커뮤니티와도 연계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총 10만 명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협회는 또 지난달 28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당시 사회자였던 흑인 배우 크리스 럭이 시상을 돕기 위해 무대에 오른 3명의 아시안 어린이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주최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LA와 뉴욕을 비롯해 미 전국 120여 개의 도시시장들은 연방 대법원에 행정명령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와 뉴욕을 비롯해 미 전국 120여 개 도시시장들이 나서 연방 대법원에 행정명령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미국 시장협의회와 전국 지방도시 리그입니다. 에릭 가스티 LA시장,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미 전국의 도시 및 카운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8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행정명령 지지 입장을 밝힌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은 미국의 사회경제를 이루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이라며 행정명령의 조속한 시행을 호소했습니다. LA와 뉴욕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탄원서 제출 캠페인에는 이미 미 전국 44개 도시시장들이 합세했고 80여 개 도시시장들도 동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시장들 중에는 행정명령 반대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 지역의 휴스턴, 오스틴 시장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는 가을부터 항공기로 미국에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한인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은 미리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전자여행허가 ETA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 가을부터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미 영주권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방문객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 공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ETA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미 시민권자는 ETA 시행 이후에도 비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도 이번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유학생 및 취업비자 소지자도 ETA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5년 8월 1일 이전에 유학 및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재입국 때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캐나다 방문 예정인 재외 국민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TA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워킹 텍스팅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비영리 교통안전연구단체 거버너스 고속도로 안전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국 50개 주에서는 총 2,368건의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2,232건과 비교해 6%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보통 연초 발생한 사고는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협회가 교통사고 사망 건수를 집계한 이래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보행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특히 보행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 사용 급증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4건 중 3건인 72%는 어두운 밤에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초 테러 위협에 이어 달러 강세까지 뉴욕시 관광업계에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뉴욕의 관광객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욕시의 관광 마케팅 에이전시인 NYC&컴퍼니의 프레드 딕슨 회장은 올해 뉴욕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5,9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에 5,830만 명보다 2.4% 증가한 규모입니다. 딕슨 회장은 뉴욕이 테러 위협 등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로 관광업의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미 달러화 강세로 관광객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뉴욕 관광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관광객 유치 목표는 2021년 6,700만 명입니다. 뉴욕을 찾는 관광객의 국가별로는 영국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 브라질, 중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느는 속도는 중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올해 뉴욕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작년에 85만 명보다 무려 8.2% 늘어난 9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중국 관광객이 2018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뱀 잡기 대회가 열립니다. 보통 뱀이 아니고 길이가 몇 미터에 달하는 버마 왕뱀인데요. 주정부가 앞장서서 뱀 사냥을 권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겨울잠을 막 깬 뱀을 잡기 위해 천여 명의 뱀 사냥꾼이 몰렸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뱀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버마 왕뱀.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기 전 일반인들은 전문가에게 뱀 잡는 법을 배웁니다. If
hundreds of sharp, razor-sharp teeth. You have to just breathe deep and just let it release on its own. If you pull away from a python when it bites you, your arm is going to be shredded. 전문 사냥꾼들은 오랜 경험으로 쌓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개와 협공에 잡기도 하고 About 50 yards in the woods, they put their noses to the ground. They started working hard. Come out, flush this big python, and really, she's the one that led us to that snake. 총을 쏴서 한 방에 잡는 능숙한 사냥꾼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뱀 잡기에 나서는 건 버마왕 뱀이 플로리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We saw one squirrel. We saw 2 raccoons. We didn't see 1 possum, 1 armadillo. There's hardly any mammals left down there. 버마 왕뱀은 1980년대 애완용으로 수입됐지만 최대 8m까지 자라는 뱀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립공원에 뱀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한 번에 100개의 알을 낳는 번식력에다 사슴과 악어를 잡아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버마 왕뱀은 곧 숲을 장악했습니다. There could be tens of thousands to hundreds of thousands of snakes. We just don't know. Burmese pythons don't have any natural predators in the state of Florida. They're not supposed to be here. 결국 고심 끝에 해마다 뱀 잡기 대회를 열어 개체수 줄이기에 나서게 된 겁니다. First prize would be for the most snakes, and then you'd also have a first prize for the longest snake, and that would be a total of $8,000 that we could win. 하지만 한 달 동안 포획한 뱀은 고작 106마리. 1년에 한 번 뱀 사냥대회만으론 개체수를 줄이기에 역부족이어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스템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 연장 개선 규정이 공개됐습니다. 개선 규정은 최근 또는 이전에 졸업한 스템 분야 전공 유학생에 대한 OPT 연장 기간을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까지 합치면 스템 전공 유학생들은 최대 3년간 학생 비자 상태로 OPT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규정은 오는 5월 10일부터 전격 발효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글로리아 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이 전임 케이 네스트가 사망하면서 버겐카운티 민주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한인으로는 버겐카운티 민주당 내 최고위직으로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리하게 됩니다. 또 선출직 후보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강세인 버겐카운티에서 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뉴욕시 특수 목적부에 대한 코디네이터 제도와 입시 준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각 특목고의 코디네이터를 상주시켜 학생들에게 특목고 입시 정보와 응시를 권고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입시 준비반을 운영합니다. 또 이를 위해 $35만, 시험 준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255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8일 와이파이와 USB 포트, 버스 정보 제공 스크린 등을 갖춘 신형 버스를 도입하고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퀸즈, JFK 공항, 큐가든 지역의 버스 구간에 운행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앞으로 5년간 $13억 예산을 투입해 총 2,000여 대의 신형 버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